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IT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다가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하나 드렸었죠. 바로 갤럭시 탭 A8.0 with S펜에서 사용 가능한 노트 쉘프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소개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쓰면서 좀 이게 불편했다, 어떤 것들이 또 있느냐, 그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래 아이패드 유저였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도 노스셀프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하고의 약간의 차이점, 그리고 아이패드용에 있어서는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이패드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과연 노트셀프 앱이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 혹은 망설였던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매뉴얼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아이패드 12.9인치를 제가 쓰고 있는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아서 중간중간 확대를 하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모습이 안드로이드 폰 혹은 안드로이드 태블릿하고 좀 많이 다르죠. 노트 제품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왼쪽 위에 있는 설정 메뉴부터 봐보죠. 자,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형과 손글씨, 스타일러스, 클라우드 백업, 스크로크 고급, 꽤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글쎄요, 안드로이드 버전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우선 도형 부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색깔 변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를 때마다 빨간색으로 바꿔보죠. 바뀐 거 보셨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선반의 날짜 표시라는 걸 눌러보게 되면은 원래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날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자, 다시 설정 들어가가지고요. 스타일러스는 이제 애플 펜슬을 지원한다는 내용하고, 자,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한번 사용해 놓으시면 좋은 게 입력 강도에 대한 부분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입력이 굵기가 들어가는 걸 싫어갖고 입력 감도를 좀 꺼놨습니다. 더블탭 동작이라는 거는 이거 좀 의외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 탭하게 되면은 지우개로 들어가게 되는 기능인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죠. 클라우드 백업, 이건 꼭 해놓으셔야겠죠. 클라우드 및 백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거 역시도 갤럭시 탭에 있었던 기능입니다. 드랍박스와 에버노트와 원드라이브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로 백업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자, 원노트가 아닙니다. 원노트 백업인 줄 알고 그쪽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원드라이브에 백업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백업이 된 내용들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면서 몇 프로 정도를 쓰고 있는지, 이건 원드라이브의 전체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노트 쉘프가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클라우드 백업까지 봤으면은 이제 고급 기능 한번 봐볼게요. 자, 고급 기능 들어가 보게 되면요, 화이트보드 모드, 빠른 액세스 제스처, 썸네일 제스처, 하이퍼링크 BXP 활성화, 백그라운드 노트북 잠금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일 것 같네요. 지원과 노트셀프 정보들이 있는데, 우선 무료 용지 및 표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실제 노트를 작성했을 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하기 표시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죠. 자, 더하기 누르게 되면은 이제 빠른 생성에 대한 부분들, 새 노트와 연결에 대한 부분들, 오디오 노트 생성, 와치에서 가져오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서 가져오기, 사진 가져오기 내용들 보이죠? 우린 노트북을 새로 만들 거니까, 자, 새 노트북 작성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새 노트북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이거 같이 보셨던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노트북을 작성하시거나, 이건 용지에 대한 겁니다. 표지하고 용지 두 개를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세요를 눌러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무료 다운로드에서 더 많은 것을 받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왼쪽 밑에 무료 다운로드라는 걸 눌러보셨을 경우에, 자, 이렇게 노트 쉘프 클럽이 나오면서 다양한 종이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내고 또 용지를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좀 특징이 안드로이드 버전에 비해서 아이패드용이, iOS용이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최적화를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좀 훨씬 종류가 많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2020년도 디지털 1기라고 하는 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다이어리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좀 다이어리를 정착을 했어요. 제가 만든 노트 샘플들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적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학생용 종이팩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혹시 아이패드용 지금 노트 쉘프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죠.
학생용 종이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자, 이런 용지들도 좀 특이하게 되어져 있죠.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거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요. 클래식 가죽 커버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자, 다운로드 버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무료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인터넷 속도에 다르겠지만 지금 다운로드 완료가 됐네요. 표지를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버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안에 있는 종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페이퍼팩을 또 다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논문 및 표지팩이라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죠. 자, 다운로드 눌러보게 되면은 이거 뭐 논문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여행에 대한 것들도 있죠. 자,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닫아가지고요. 다시 또 새로 만들 때 아까 그 표지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할 거냐? 방금 전에 제가 가져왔었던 가죽에 대한 다이어리 표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트로에 대한 것들 들어가져 있죠. 2019년도 디지털 다이어리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예전에 다운받은 거는 일기에 대한 거였었는데 이번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뭐 지금 잘 보이실 테니까 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핑크를 누르게 되면은 표지를 골랐습니다. 속지도 골라야 돼요. 두 개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괴선 부분을 제가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걸 쓸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또 맞춤을 하겠다고 한다라면은 디지털 다이어리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2019년 거네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연간 디지털 일기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속지를 바꿔도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저는 이거를 한번 갖고 올 거예요. 이 중에서 고전적인 얘를 선택 한번 해보죠. 그럼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할 거냐, 이거를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완료 버튼. 자, 그럼 두 개 선택이 됐네요. 제목 정해줘야겠죠. 전 제목은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죠. 자, 노트북 생성을 하게 되면은 노트북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로 떴습니다. 다음날 16일 바로 들어가 있죠. 그 전 것들도 계속 남아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메모를 하시거나 노트를 하면 쓰시면 되는데, 기능들이 있는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선은 제가 이제 조금 자세를 바꿔서 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펜 종류입니다. 첫 번째 거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반 볼펜에 대한 것들, 이건 만년필에 대한 것들인 것 같고, 이건 마커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연필입니다. 사이즈들이 다 바꾸게 되어져 있죠. 노트 쉐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년필에서 세 번째 정도 크기로 빨간색을 자주 쓴다, 이럴 경우에는 이 하트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즐겨찾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눌러보고 나서 글씨를 써볼게요. 네, 일상 IT라고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이죠. 뭐 이거 글씨가 잘 써지는 거는 아이패드니까, 아이패드하고 또 안드로이드 탭이 감성이 좀 다르기는 하죠. 뭐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잘 써진다는 거 잘 미끄러집니다. 다시 눌러보게 되면은 이번엔 연필로 한번 써보죠. 연필도 좀 잘 보이게 써볼게요. 큰 글씨로, 이번엔 파란 색깔로. 이번엔 죄송합니다. 볼펜 부분이죠.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만년필입니다. 이 옆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제가 눌러볼게요. 예, 이거는 형광펜이에요. 형광펜이라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깔끔하죠. 다시 한번 더 눌러보게 되면은 형광펜은 두 종류입니다. 앞이 뭉툭한 게 있고 직사각형, 우리가 항상 쓰는 것들, 이런 모양들이 있죠. 모양 크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즐겨찾기 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걸 노란색으로 등록을 하겠다, 역시 들어갔죠. 이번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기를 하실 때, 메모를 하실 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확대하실 수도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일단 지우기를 해보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지우개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두 번 누르면은 지우개 되겠죠. 탭을 두 번 하실 경우에는요. 자, T라고 하는 부분은 짐작하시겠지만 텍스트 입력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자판이 올라오게 되면서, 네,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원하시면 뭐 이동도 가능한 그런 메뉴죠. 자, 이제 위에 부분 가볼게요. 이건 이제 올가미 툴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무데나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걸 그렸을 때, 도형 같은 걸 그렸었을 때 옮길 수 있는 기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시 또 이거는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죠. 글씨 쓰지 않고 이동시킬 때, 그럴 때 볼 수 있는 메뉴가 위에 잠금 장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독특하게 좀 볼 수 있는 메뉴들은 이 도형 메뉴입니다.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요, 이게 지금 도형이거든요.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다시 글씨 크기를 이번에 이걸로 바꿔보죠. 이 정도 굵기로 해서 초록 색깔로. 그래서 지금 도형 부분을 눌러놨습니다. 자,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우선 이걸 페이지를 전체를 한번 지우고요.
다시 해서 보였죠? 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도형 부분을 누르신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도형들을 그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시 또 직선도 그리기 쉽게 되어져 있죠. 직선도 그리기 쉽게 되어져 있고요. 혹시 네모를 그린다, 네모를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시게 되면 좀 반듯반듯하게 더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 같은 것들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꽤 좋은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또 도형을 풀고 나면은 괜찮아지죠. 옆에 있는 기능은 뭐냐?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에 아이패드, 아이펜슬이 있기 전에 나왔었던 기능들인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쓰는 거죠. 여기 안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같이 보이시죠? 밑에 부분에 쓰시게 되면은 위에도 같이 올라가서 보이게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 것 같네요. 다시 또 그래서 네,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의 노트를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에 거 봐보시게 되면은 얘를 누르면 이 페이지를 누군가한테 보낼 때, 공유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맨 오른쪽 위에 있는 탭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노트에 몇 개의 페이지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죠. 검색도 가능하고요. 혹시 이걸 누르신다고 한다면 모든 페이지, PDF 목차 같은 거 볼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다시 편집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지울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새로 복사를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부분만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기능들도 있죠. 완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하고 페이지 만드는 거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 노트를 추가할 겁니다. 새 노트북을 누르고 이번에는 속지를요, 선택하세요 해서 그냥 표준 A4 용지로 한번 해볼게요. 표준 A4 용지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노트북을 생성. 그냥 A4 용지로 바뀌었죠. 자, 이거는 고정이 아니고요. 고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변경하느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 아까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카운팅 되어져 있는 새로운 페이지가 있었지만 이건 새로운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럴 땐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보다시피 새 페이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자,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어지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템플릿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난 좀 다른 걸 하고 싶어. 다음번에는요, 모는 종이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템플릿으로 새 페이지 작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또 기존에 받아놨던 용지 중에서 여러 가지 용지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또 새 페이지 템플릿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더하기 표시를 눌러볼게요. 자,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있다면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요, 셀카 이런 걸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갖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셀카 같은 것들 원하는 대로 사진을 넣을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삭제 편집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편집 부분 누르시면은 크기 조절하는 거라든지 회전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간단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림 일기 같은 거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다시 한번 더하기 누르시고요. 노트 셰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클립아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아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이어리 꾸미실 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쓴다. 갖고 와볼게요. 그럼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 정리 같은 것들을 하실 때 간단하게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리시면서 작성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자, 이런 메뉴들이 다 들어가져 있다. 더하기에서 클립 아트 부분에. 오디오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걸 누른 상태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녹음을 하면서 필기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라든지 논문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유용하신 기능인 것 같아요. 문서 가져오기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패드 내에, 요즘에 아이패드가 파일 기능을 제공을 하죠. 문서 PDF가 있다면 그것도 갖고 올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성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그 음성 노트를 지금 갖고 온 겁니다. 눌러보게 되면은 바로 재생이 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죠? 네, 삭제하죠. 좀 민망하네요. 자, 다시 한번 더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지금 저희가 오디오 문서 가져올게 얘기드렸죠? 자, 더보기 메뉴 가볼게요. 더보기 메뉴에서는 문서 스캔이라 그래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PDF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사진을 착각 찍어갖고 스캔한 내용을 넣는 겁니다. 스캔 앱을 별도로 쓰셔도 되지만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12.9인치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무거워서 스캔하는 거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모지를 누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넣는 기능입니다. 저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꽤 다양하고 재밌고 조금 더 예쁜 노트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참 그 얘기 드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 없으면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특정한 노트를 잘못 썼어요. 노트를 막 쓰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거라든지 아이디어로 좀 모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요. 자, 보세요. 얘를 누르죠? 누른 상태에서 다시 편집 들어가셔 갖고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노트에서 다른 노트로 보낼 수 있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사실 아이패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노트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굿노트도 있고 뭐 원드라이브도 있고 원노트도 있고요. 유패드라고 하는 고전적인 노트도 있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한 가지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노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한 것들을 읽는 메모 노트고 이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카메라 공부하고 노트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에서 노트 쉘프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에 아이패드용 노트 셀프 앱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쭉 사용해 오면서 유패드부터 시작해서 노트빌리티라든지 굿노트라든지 다양한 앱들을 사용했었었는데 이 앱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트 쉘프 뭐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하고서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것도 독특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엔 또 이게 만들어졌던 필기 앱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도 종종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난번 갤럭시 탭 이야기 때도 똑같습니다. 타종 간의 디바이스들이 좀 동기화가 돼서 한쪽에 있는 메모들이 다른 쪽에 있는 메모에서도 쉽게 편집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원노트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원노트에서 같이 좀 편집했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이건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혹시 그런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클라우드 노트는 뭘 쓰냐고요?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제 메모를 남겨야 될 때는 원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원노트는 기능이 꽤 막강한데 그 중에서도 핸드라이팅,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는 기능만큼 정말 최고죠. 원노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